그 다음에 안에 수세계 다 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그림 있는 것들은 아파트 단지로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 이렇게 막 점선처럼 이렇게 돼 있는 단독주택지, 순수한 단독주택지고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점포주택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주거지역으로 한 세대만 거주할 수 있는 순수 단독주택지로 들어가셔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핑크색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데는 근린생활시설 용지예요. 이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거의 100평에서 뭐 200평 내외로 잘라져 있는데, 단독주택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상가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파란색은 학교. 생활권마다 동마다 생활권마다 이제 여기는 세종은 참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세종에서 이제 이름을 외우는 게 우선은 어느 신도시에 있는 기본 생활권 1-1 생활권, 2 생활권, 3 생활권, 4 생활권 그렇게 들어가고, 거기에 또 다시 1-1 생활권, 1-2 생활권 그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 1-1 생활권이 또 다시 동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동도 생활권마다 다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 동에서 또 아파트 브랜드를 안 써요, 세종은. 그래서 현대나 포스코나 뭐 어느 회사가 건설해서 아파트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회사가 왜 벽면에 다 어느 신도시도 다 홍보가 되잖아요. 세종은 그게 없어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고 그냥 들어가는 출입구에 대문에 거기에 뭐 현대 일스테이트 그렇게 포스코 이렇게는 잡히는데 안 되고, 순수하게 여기는 동이름으로 해서 저희 있는 동을 말하자면 여기 새뜸마을, 순수 한글말로 마을 이름을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새뜸마을, 여기는 10단지. 10단지는 포스코랑 현대건설이 집을 지었거든요. 근데 여기 중대문에만 그렇게 현대랑 포스코라고 인지도가 돼 있고, 건설사를 안 쓰고 보면 새뜸마을 10단지라고 그렇게 써있을 거예요. 그래서 생활권마다 그렇게 동하고 생활권 그리고 마을로 이름이 되어 있어서 손님들한테 6단지예요. 그러면은 몇 생활권에 몇 생활권에 무슨 동에 몇 단지예요. 그렇게를 물어봐야 돼요. 동마다 단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종은 이름 이제 뭐 6단지예요, 5단지예요 그렇게 들어가더라도 생활권과 동과 명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 인지를 조금 하시면 이제 내가 세종을 접해서 아파트나 그런 거를 들으실 때 조금 편하실 거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생활권의 동에 보면 지금 여기가 세롬동이거든요. 이 세롬동을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 이렇게 해서 모든 학교들 시설들이 다 형성이 다 돼 있고, 여기는 한 클래스의 아이들이 초등학교는 20명, 중고는 25명이 수업을 받아요. 그래서 교육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클래스마다 만약에 아이들이 없으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넘쳐나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학교가 부족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여기 천마을에 있던 학생들이 중학교를 지금 현재는 원래는 하나밖에 안 잡았었어요. 생활권마다. 그랬는데 이 중학교가, 초등학교는 2개, 중학교를 하나 잡았는데 중학교가 과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천마을에 있던 친구들이 여기 세롬동에 있는 여기 새뜸중학교를 미리 하나 지어가지고 이쪽에서 전학을 해서 이쪽으로 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여기 지금 또 세롬동에 온 친구들이 또 과밀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다정동에 새뜸중학교로 또 전학을 가게 됐고, 그러면서 생활권마다 중학교가 2개 있는 지역이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앞으로 개발되는 지역은 생활권마다 중학교가 2개인데, 예전에 처음에 도시했던 지역은 아마 중학교가 1개 잡히면 과밀리 돼서 조금 위에 동네로 뭐 학교를 배정을 받거나 하는 케이스로 지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파란색은 중학교, 학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라색은 무조건 청사, 관련된 청사들이 지금 들어가고 복합 커뮤니티라고 해서 동사무소 개념으로 움직이는 데고, 이 빨간색이 지금 보시면 상업용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는 상업용지의 그 용지 공급 자체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많이 바뀌어 있는데, 여기 중심 상업용지는 무조건 입찰로 해서 들어가요. 용지 공급을 받을 때는 LH나 한국청 공고할 때 그걸로 해서 용지 공급은 시행사나 건설사들이 무조건 입찰로 해서 받고요. 여기 안에 있던 상업용지는 생활대책용지 딱지 있죠?
딱지를 가지고서 조합원들이 조성을 해서 그걸로 해서 이제 땅을 공급을 받고 그걸로 상가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 아파트 안쪽으로 있는 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항아리 상권이라고 하는 지역은 원주민들 권리로 인해서 조합원들끼리 형성을 해서 공급을 해줬던 필지이고요. 여기 이렇게 중심 상업용지랑 BRT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는 이런 상가들은 그냥 입찰 공고를 해서 공급을 해줬던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세종에만 특별하게 있었던 그 권리 중에 하나가 제한경쟁 입찰 수분양권이라는 권리가 또 하나가 있었거든요. 도시를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자금력이 있어야 되는데 보상을 받은 돈을 가지고 다른 외곽도시에 가서 쓰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거를 우리 그 세종시 안에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놓으면 예치한 금액만큼 채권 금액이라는 걸 지정을 해줘서 권리로 인정을 해줘서 그 권리를 가지고 여기 1-1 생활권에 있는 상업용지와 여기 핑크색으로 나와 있는 근린생활시설 용지 있죠. 그거 2-1 생활권 이렇게 지금 공급을 해주고 그걸로도 또 상업용지를 공급을 해줬어요. 그리고 지금 세종에 조금 관심 있었던 분이라면 이슈가 되고 저 지금 공고 뜬 게 뭐였냐면 협의자 양도인 택지. 여기에 토지는 가지고 있었는데 거주를 안 했던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거주를 하고 여기서 살았던 분들은 이주자 택지를 줬는데 그분들은 단독주택지랑 아파트 조합을 결성을 해서 두 군데를 받을 수가 있게 했는데 협의자 양도인 택지는 여기에 토지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거주를 안 했던 분들한테 대상 토지를 해서 보상을 해준 거거든요. 그 권리거든요. 그걸로는 순수하게 단독주택지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독주택지 공급이 내일부터 아마 청약이 들어가면 그게 당첨이 되고 입찰이 되면 거기에 아마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거나 하면 세종은 지금 현재는 그것도 조금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냐면 아파트 가격이 워낙에 비싸고 올라가다 보니까 임대료랑 매매 금액의 갭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사실은 세종이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 있는 건 많이 있는데 그 차익분이 많이 커서 일반 투자자분들이나 갭투자하시는 분들이 못 들어오시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런 단독주택지나 이런 것들은 지금 토지 공급은 지금 현재 보니까 한 290에서 300만 원대 예정을 해서 공급을 주면 여기에 프리미엄을 뭐 몇천만 주고 사신다고 하시면 실질적으로 땅값은 지금 현재 450에서 500까지도 나가거든요. 이 단독주택지가. 제일 세종에 처음 들어와서 제가 제일 이제 거래가 전혀 안 되고 이거를 왜 샀어 할 정도로 진짜 천덕꾸러기였었어요. 이 단독주택지가. 이게 이주자 택지 권리를 가지고서 그때 당시 프리미엄을 6천을 주고서 사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단독주택지를 수요자가 없는 거예요. 아파트가 워낙에 붐이 되다 보니까 분양권은 계약금 10% 중도금 다 무이자 그 다음에 프리미엄 2천 3천만 주면 5천 내외에서 분양권은 누구든지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독주택지는 땅값에다가 프리미엄이 피가 비싸다 보니까 큰 금액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얘가 진짜 천덕꾸러기였어서 아무도 쳐다도 안 봤던 권리였었어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지금 현재 저희 있는 이 단지에 84가 매매된 금액이 7억 5천이거든요. 이 7억 5천 되면은 이제는 여기 살고 있는 젊은 애기 엄마들이 단독주택지는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려면 기본 5, 6억이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안 들어가더라도. 그걸 계산을 하니까 엄두를 못 냈다가 이제는 내 아파트 6억짜리 팔고 내가 단독주택지를 지어서 아이들을 넓게 그림같이 집을 짓고 살 수가 있다는 로망이 생긴 거예요. 할 수 있다는 실현 가능성이 생기다 보니까 요즘은 젊은 애기 엄마들이 이 필지를 굉장히 많이 찾고 있다 보니까 수요청도 좀 많이 늘어났고 해서 가격이 좀 많이 형성이 돼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종에 아파트 분양권이 묶이다 보니까 투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들은 뭔가를 투자를 자꾸 시켜줘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부동산이 약간 조작을 해서라도 땅값이 올라갔다는 현상도 됐다고 보시면 돼서 지금은 세종에 단독주택지나 지역 편차가 생긴 지역이 약간 전파화되어 있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지역 이외에는 아파트 시장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거나 그러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임대 가격은 매스컴에서 떨어지고 있다는데 세종은 의외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왜냐하면 내년 상반기쯤에 또 가기부랑 내려오고 이제 이쪽에 지금
상사 관련된 직원들이 내년 상반기쯤에 한 2,000명 정도 예상돼서 그분들이 내려오는데 그분들은 청약 통장을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주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로 계속 집을 찾는데 1순위로 찾는 지역이 지금 현재 저가 있는 여기 세롬동, 그리고 2순위로 찾는 지역이 여기 도남동이거든요. 이 두 지역에서 지금 전세를 계속 찾고 학군이나 그런 게 받쳐줘서 지금 현재 불과 한 달 전에 전세를 1억 5천에 썼던 33평 집이 지금은 2억 5천, 3억에 쓰고 있어요. 물량이 없고 수요가 계속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서 전세 가격은 세종은 계속 올라갔던 추세로 보시면 돼서 오히려 이 분위기를 계속 탄다고 하면 갭 투자가 조금씩은 실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장인데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리 이렇게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또 여기가 내년 상반기쯤에 또 5, 6천 세대가 공급이 돼버리면 일로 전세가 또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쪽에서 뭐 3억이나 2억 5천에 헉 하고 싼 줄 알고 들어오셨다가 헉 하고 가시느니 그냥 이쪽에 구해드리거든요. 그런 시장이 돼서 그렇게 계속 상향되지는 않고 갭투자 개념으로 되려면 아직은 여기는 도시가 더 형성이 돼야지 되지 않을까